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시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하지만 광고를 위한 광고는 가라.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지갑이 아닌 마음을 먼저 열기 위한 광고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기발함보다는 신뢰로. It's critical for life in space, and it's critical for life here on Earth. 고비용보다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고객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공간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서비스겠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고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그렇다면 광고가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한 건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나라 광고 1세대였던 신임섭 교수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첫 광고는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는 광고라는 말이 없이 요게 고백이라고 했어요. 맨 첫 줄에. 고백? 뭐라고 썼나니 덕상 세창양행 고백. 독일의 무역상사, 독일의 상사 세창양행의 아래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걸쳐서 실었는데 다 한문이에요. 당시 서양 문물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 일종의 고백으로 먼저 다가갔던 광고. 이후 광고는 지면을 통해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광고의 주된 제품들은 다름 아닌 약과 화장품. 태양조경환이라는 약을 먹으면 저런 토실토실한 사람들을 낳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마단한 어머니가 건강해집니다 하는 뜻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빼곡한 글로만 전달되던 광고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운데 보드나무가 있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소위 티자 광고로 간지럽게 하는 티자 광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 카피 저 문장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귀찬 문장들입니다. 아 부럽도다. 시원한 청풍 부는 곳에 산뜻한 양화 신고 활발히 걸어나는 저 청년의 보조, 저 양화 지은 곳은 얼마나 무거워서 말이 조그만 광고인데. 그렇다면 그는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대의 거울이에요. 광고는 보게 되면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그 시장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있었는가 적나라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복과 전쟁 후 광고만 보더라도 당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고 88 올림픽 이후 개방된 분위기 역시 광고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데요. 알몸 광고야. 알몸. 우선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먹고 살 걱정은 덜하려 됐다 하는 얘기. 이게 90년대를 대표하는 자유와 한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광고입니다. 그동안 읽고 듣던 광고는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나오는 경제적인 텔레비전이란다. 이름, 광고 슬로 캠페인의 이름이 민간에서 쓰게 돼서 대중문화가 돼가지고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그거 사회 일반 유행어처럼 됐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둘이서만 납치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 그리고 그 광고들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 또 CM송인데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즐기면서 사는 인생 자시작이다. 한때 유행가보다 더 인기 있었던 이 CM송 기억나시나요? 너구리
그렇다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는 CM송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강에 손이 가요 정말 맛있게 불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정말 여기만 가면 정말 즐거운 곳이다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그런 마음이 감정이입이 안 되면 CM송은 정말 재미없는 노래가 되겠죠. 네. 보다 감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광고. 그 방식도 기술도 메시지도 모두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건 분명 있다는데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진정성이 느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역시나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고 새로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과 각종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광고 현장인가요, 저희가? 예, 여기 광고 현장 맞습니다. 촬영 현장입니다.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했거든요, 광고 모델로. 네. 잠시 뒤에 촬영하는 걸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촬영은 여름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의 광고. 아, 시원해. 진지한 스태프들 사이로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오늘의 광고 모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I'm Terry Virts. I'm an astronaut, and I have lived in space for over 7 months. 미국 메릴랜드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나사 우주비행사로 활동했던 테리. 그는 213일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SNS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려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우주인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그의 귀환을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광고하면 주로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 등 인지도가 높은 모델을 기용하는 게 일반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테리와의 이번 작업은 관계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김수현이라는 연예인을 이 광고 모델로 도입해서 광고를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이 주부들이 따라하고 싶은 김남주 씨를 또 이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서 광고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컨셉을 좀 바꿔서 좀 우리 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기용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다른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시 우리 저희 회사의 기술을 좀 인정받고 싶다, 이런 컨셉으로 이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있는 듯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테리. 그런데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헬멧. 본인이 자꾸 이거 돌아가기 신경 쓰여가지고. 소품이 문제였나 보네요. 촬영본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재정비에 들어가는 스태프들. 자, 가야죠. 네. 자, 준비. 카메라. 액션. 진지한 분위기로 다시금 촬영에 임하는 테리. 그의 디테일한 표정과 연기에 스태프들도 숨죽여 촬영에 집중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지도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우주인 테리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유는 뭘까요? 기술하고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최초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라 하면 가장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집약체이고 거기에서 쓰는 정수 기술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서 우주인을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과거 미지의 공간이란 신비함과 동경으로 우주의 이미지를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우주 역시 삶의 공간으로서 접근한 게 이번 광고의 컨셉. 때문에 우주로 충분한 양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은 무게를 차지해 최소량만 싣고 가야 하는 물을 우주에서 순환 시스템을 사용해 정수에 마신 경험이 있는 테리야말로 최적의 모델인 셈인데요. The space station has a system that takes humidity from the air, it's basically sweat, also urine from the bathroom, and clean water from Earth. And it sends this through a recycling process that makes water to drink. It turns that water into oxygen. So it's a whole system of drinking water, sweat and urine, recycled into oxygen and carbon dioxide, and it goes around in a circle. The systems on the space station use all of those very similar technologies to here on Earth. Isn't it kind of awkward for you to have to, collect sweats and urine to recycle it and use it as water? You just don't think about it. The water tastes good, you can't notice the difference, and you just don't think about it.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정수해 마셨던 테리의 경험과 제품의 주 기술력인 역삼투압 방식을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건 역시 나사라는 건 제품에 신뢰를 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노 필터를 거친 물은 원수와 유사한 파란색 물을 띠게 돼요. 제거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역삼투막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이제 무기성 이온 물질, 양이온, 음이온성 물질, 그다음에 유기화학 물질, 바이러스, 중금속 이온을 깨끗이 다 제거하는 완벽한 정수 시스템입니다. 초미색 기공 사이즈를 거쳐서 깨끗한 정수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깨끗한 물은 또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It's critical for life in space, and it's critical for life here on Earth. From space, when you look at the Earth, you see water. You see either blue ocean or white clouds or white ice and snow. The whole planet has water in it in some way. If only in the even the desert has water in the atmosphere. Human beings were designed to operate with water, to represent a brand that does that here on Earth. 요즘처럼 광고가 난무하는 시대에 광고주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술력만으로 다가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술 제품 남들이 개발한 걸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계 없는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내면서 이 업계를 리드해가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광고 쪽에서도 그런 경영 철학과 같이 맞물려서 남들 잘 시행하지 않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 소비자들에게 진짜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는 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리 역시 화려함보다는 진지함으로 승부하겠다는 광고주의 철학에 동의해 이 광고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But I've had water in Russia, in America, in Canada, and Europe. The water here is really, really good. I love this Korean water. You sure? 정말이냐? 좋아요, 좋아요. Really? Okay. 좋아요, 도. 하지만 때로는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판기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느 자판기와 외향은 다를 바 없지만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거 샐러드 아닌가요? 지금 어떤 거 그러시는 거죠? 수비드 닭가슴살 샐러드. 이 평소에도 이렇게 자판기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사무실 안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안에서 먹으면 편리한 것 같아요. 샐러드의 생명은 신선함. 과연 자판기 제품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판기 샐러드는 샐러드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선하네요. 맛있어요. 드레싱도 괜찮고 하나도 뭐 갈변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야채가 되게 아삭아삭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시작했는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샐러드는 여자들만의 음식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자주 찾는 음식이라는데요. 네, 많이 먹어요. 주로 아침 시간에 많이 먹고 점심 때도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먹기도 하죠. 자판기 그냥 앞에서 결제만 해서 뽑을 수 있어요. 신선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유통주기가 짧기로 소문난 샐러드. 그렇다면 자판기 샐러드의 신선함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이제 자판기에서 먹는다고 신선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갈아주시니까 신선한 야채 같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출근하면은 새벽에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판기에 있는 샐러드를 매번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텅 비어있는 샐러드 자판기. 날씨가 따뜻해지니 점점 찾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그러니 이제 자판기에 다시 신선함을 채워둬야겠죠? 이걸 매일 이렇게 갈아주고 계신 건가요? 예, 매일 갈아주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항상 걱정이죠. 신경 써서 만들면서도 혹여나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좀 관리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제 겨우 3개월 남짓.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매장을 냈었어요. 샐러드 전문점을 냈었는데 위치가 좀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찾아오기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거를 좀 뭔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딱 자판기가 그 형태에 부합하더라고. 비용도 적고 설치하기도 쉽고 판매도 자동으로 되고. 샐러드 자판기는 현재 소비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오피스권과 학교,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등 총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저희는 광고를 안 했어요. 지금도 마케팅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저희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희는 제품에 좀 더 집중하거든요. 고객들이 만족하는 기준들을 만드는 데 비용을 써요. 그래서 맛과 신선도만큼은 여느 매장에서 판매되는 샐러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새벽 출근이 고되긴 하지만 샐러드로 시작하는 하루는 또 건강한 습관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시작한 샐러드바가 어느덧 10호점. 이곳은 오픈한 지 하루 된 따끈따끈한 매장인데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동업자로 한 길을 가기까지 성격이 유하고 꼼꼼한 장 대표와 불같은 추진력을 가진 이 대표에게 샐러드는 운명과도 같은 사업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샐러드를 창업 동아리 하면서 팔아본 경험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팔아보니까 그냥 단순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에 기반하는 음식이고 또 건강이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음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샐러드는 무엇일까요? 사실 닭가슴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드시는 제품인데 저희는 그것도 좀 되게 맛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삶거나 굽는 게 아니라 수비드를 하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비드 조리법이란 중고온의 물로 장시간 가열해 영양소의 파괴가 적은 건강한 조리법이기도 한데요. 겉면은 좀 바삭바삭하게 만들고 내부는 수비드 때문에 이미 촉촉한 상태고 냄새는 이제 불향 입혀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징적인 게 이제 야채를 다 분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뽑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뭐 흐른다거나 드레싱을 섞기가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맛과 영양 모두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샐러드. 여기서 잠깐! 자판기 샐러드의 품질, 매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판기에서 갖고 온 샐러드거든요.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맛을 봐주세요. 어떤지. 일단 별 차이는 없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신선한 느낌은 나요. 매장 가서 주문해서 바로 나온 것처럼 채소도 되게 아삭아삭하고 안에 들어있는 새우도 되게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에 충실하면 고객들은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몰려오는 법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셔가지고 저 앞에 자판기 있는 데서 먹어보고 여기 새로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는 아직 뭐 광고 뭐 이런 거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상당히 소문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마음을 열기는 더 어려운 법인데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광고는 무엇인가요?